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22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23일이고요. 오늘은 147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147페이지. 어디냐면 두 번째 단락에 위력 있잖아요. 위력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위력의 특성 한 가지는 오만이다. 힘은 겸손을 특징으로 한다. 위력은 잘난 체하며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파워는 나서지 않는다. 스탈린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지만 1급 범죄자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사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길 수는 있는데 엄청난 안 좋은 스탈린 이제 1급 범죄자로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반면 겸손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순수한 정장을 입고 반대적으로 순수한 정장을 입고 잘못을 쉽게 인정했으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겸손하냐, 오만하냐, 이거에 이제 차이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꾸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만하죠. 자꾸 내 생각이 계속 그러고 또 아침에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무슨 통화를 하다가 모른대요. 몰랐대요. 뭐 이제 몰랐다는 어떤 그런 이제 얘기를 딱 듣는데 에이 뭐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해놔놓고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그럼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믿어주면 되는데 왜 아니라고 할까? 혼자서 이제 그게 아닐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하나도 뭐이 모를까 하면서 있잖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고 또 선생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는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의 에너지 자체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그냥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자체를. 근데 그 순수함이 벌써 이제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뭐가 안다는 거 자꾸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나 결점도 불구하고 오류나 결점 지도자들이 여러 인간 노력의 분야에서 본보기로 보여준 강점, 성격 요인, 미덕의 결함은 전 세계에서 참된 위대함이라고 인정받는다. 미덕의 결함은 위대함이라고 인정받는데요. 그게 460에서 700대까지 넘어가는 엄청난 이제 높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0에서 70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링컨, 마더 테레사, 벤저민 플랭클린, 헬렌 켈러, 우리 이제 다 많이들 알고 계신 분이 많이 나오죠. 윈스턴 처칠, 로널드 레이건, 모르는 분, 루스벨트, 엘리너 델러노 루스벨트, 플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수잔 브라운, 브라운엘 앤서니,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오프라 윈프리. 굉장히 이제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 쭉 있어요. 왼쪽 이제 148페이지에도 마하트마 간디, 미켈란젤로, 파크스리스, 베토벤, 모차르트, 니진스키, 우주 비행사들, 칼 구스타프 용, 조 디마지오, 레이철 카슨, 루이 암스트롱, 릴리 톰린, 메리 올리버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60에서 한 700대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지구상에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모두 위험을 나타내며 온전성, 탁월함, 아름다움, 용맹성과 함께한 본보기를 보여준다. 낮은 의식 수준은 위대한 지도자를 일상적으로 공격한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를 일상적으로 공격한대요. 왜? 낮은 에너지가 내 거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 특히 전쟁 기간에 모든 대통령은 예를 들어 에이브럼, 링컨 치명적인 공격이나 극단적 비방 혹은 암살까지도 당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의 괴로운 결정,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에 의지할지 안 할지 처럼 도덕적으로 고뇌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은 475로 측정된다. 그것은 600만 명에게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18만 명의 시민을 죽이는 일에 도덕적 영향을 저울질해야 하는, 즉 중증도를 분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18만 명의 시민을 죽이는 일, 그렇죠? 근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에서도 이제 해결을 해 나가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사회의 지도자층을 본 거고 그다음에 4번 현실성. 의식의 진화는 다른 이들이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중대한 오류임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의식에 진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추정하거든요. 쟤는 왜 몰라? 쟤는 왜 몰라? 이래요. 어, 쟤는, 에이, 제가 그 말에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말에 걸렸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에이, 뭐 아닐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사람을 또 이렇게 오해하면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랑 똑같다고 생각,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면 쟤 왜 저래? 그러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바로 나오는 거죠.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중대한 오류임을 드러내준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 다른 거야. 내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과는 다르다. 내 생리학 도표에서 우리는 200 미만으로 측정된 사람과 200 초과로 측정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는지 200을 기점으로 이상과 이하에서 지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는지, 정보를 처리하는지, 세상에서 반응하는지에 있어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언급했듯이 세계 인구 85%는 200 미만이고 200 미만이라는 거야. 85%. 그래서 탐욕, 증오, 자부심, 자부심과 그의 자기중심적 목표에 따라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뢰할 수도 없고 교육되지도 않는다. 결국 다른 이들이 자신과 동일한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은 순진한 것이다. 다른 이들이 자신과 동일한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은 순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목표가 동기에 따라서 각자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고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되겠지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것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잘했으면 너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이런 것도. 근데 내가 이 정도 잘해줬으면이라고 하는 나의 기준일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세상 다 틀리다라는 거죠. 암만 잘해줘도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암만 잘해줬다라는 거에는 내가 이만큼 잘해줬지. 그래서 이런 또 반응이 와야 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요새는 그냥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 줬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나는 그때그때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 왜 틀리다. 내 기준에서 다른 말이 나올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잘 모르는 거죠.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순진함으로 치른 대가를 본다. 순진함으로 치른 대가를 보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자신의 내적 온당성이 야비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추정하고, 그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는 데 실패하여 결국 수천만의 생명을 잃게 된다. 200바로 밑으로 측정되는 늑대는 자기보다 큰 먹잇감을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죽이는데 여러 지능과 능력, 공격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 동일하다고 자꾸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똑같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알아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내 기준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 벌써 믿음이 어릴 때 세팅된 대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 어린아이는 컵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라는 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저것은 저것이라고 본다고 어제 또 얘기하시는데, 늘 듣던 말씀인데도 또 이제 또 각성이 되는 거죠.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배워서 어릴 때 어떤 게 습득이 됐느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념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근원으로 밑으로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더 밑으로 심층, 저 인제 의식적으로 더 내려가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겉에서 보고 있는 의식으로 봤을 때는 완전 더 무의식으로 내려가면은 똑같아요. 근데 신념으로 인한 드러난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다고 보고 저 밑에서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고 저 밑에서는 같아지는 거라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랑 똑같구나.'라는 것을 자꾸 인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 겉에서는 엄마를 좋아하는 척해. 겉에서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늑대예요, 늑대. 엄마를 싫어하고 있어요. 엄마를 증오하고 있고 엄마를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야, 순수할 때. 그래서 수천만의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것을 잘 인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 저도 인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갖지 마라 그래서 '아 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뭔가 모르게 이렇게 차가운 그 느낌들이 있는 거죠, 제 안에. 차가운 거. 근데 그거를 인제 아침에 인제 명상할 때 그 차가운 그 느낌을 그냥 느껴줬거든요. 자꾸 느껴지는데 아직 싹 없어지진 않았어요. 또 끝나고 나면 느껴져야 돼요. 여기 차가운 게 있는 거예요, 차가운 게. 그게 인제 엄마한테 대한 그 느낌이었었어요. 차가운 그 느낌. 엄마한테 대했던 거. 엄마가 아프시고 치매가 좀 있으셨다가 이제 친정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수발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허리가 인제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잖아요. 막 인제 그것도 일어나게끔 하고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제 당신도 힘을 주고 엄마도 힘을 주고 아빠도 힘을 주다가 인제 허리뼈가 금이 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엄마를 볼 수가, 케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도 쪼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 드릴 걸 하는 인제 생각은 했었는데, "아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많은데, 그때 인제 당장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제 요양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양원을 한 이제 집에서 나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보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가시고. 근데 그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뭔가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차가워진 게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치매도 걸리고 막 이랬던 게. 근데 제가 야 이게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도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도 엄청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근원적인 씨앗을 뽑아서 완전히 재맥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차가워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때까지 계속 해결을 해야 되고 밖에서 오는 반응은 신경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반응은 신경 쓰지 말고 내 것만 꾸준하게 내 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내 것은 차가워진 거 여러 가지를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더 나의 어떤 그런 에너지,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집에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같이 있어도 됐는데, 좀 잠시 좀 쉬어도 되는데, 일하는데. 중독이 돼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새 이렇게 차가워진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이제 무의식에서 있는 거는 느끼기를 하면서 차가워진 나를 느껴주고 얘를 자꾸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주면서 엄마를 놓는 거. 엄마에 대한 마음을 또 놓는 거를 계속 이제 지금 계속 그래 엄마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보고 놓고 또 느껴주고 놓고 자꾸 이제 끊임없이 엄마에 대한 집착도 놓아 놓고 그 저항도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그래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단 하나. 어제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놓아 버려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다고 놓아 버린 것 밖에 없다. 그리고 호키즈 박사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딴 거 한 거 없다. 놓아 버린 것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놓아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도 되게 많이 아프셔 가지고 어제 전화를 해 봤어요. 부인님께 이경수 님께 그랬더니 A형 독감이셨대요. 그래서 A형 독감이시라서 링겔 맞고 저도 그런 모습 처음 뵀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요.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하실 때 전라도에 어떤 한 분이 누군가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라도를 가는데 밤늦게 인제 이렇게 강의하고 막 운전해서 뭘 가시고 막 그럴 때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났었는데 완전 차가 돌아 가지고 그 선생님이요. 벤츠 2개를 폐차를 하나 폐차 완전 시키시고 막 아주 벤츠 2대 그런 경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렉스턴 타셨을 때 렉스턴은 수입차하고 좀 다른 거예요. 수입차는 차에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사람을 좀 보호하는 게 있어서 완전히 폐차까지 할 지경이었는데 사람은 멀쩡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산차였죠. 렉스턴을 몰고 다니실 때 그때 인제 사고 났을 때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차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랬을 때 인제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셨던 거죠. 갈비뼈는 기부스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복대 같은 걸 차고 안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모습을 뵀어요. 어 복대를 차고 대구에 오셨던 거. 그래서 강의를 계속 아프신데도 그냥 옆구리 막 이렇게 손으로 딱딱 감싸고 계속 강의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말고 뭐 여행을 가거나 큰 그런 일 말고는 강의를 빼먹질 않으세요. 아파도 옆구리 잡고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엄청나게 어제 많이 인제 안 좋으셨는데 독감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넘게 엄마를 놓지 못해 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자기 그게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인제 제 마음인 거죠. 제가 해석하는 그냥 제 마음인 거예요. 여쭤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지금 14년 동안 인제 강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13년 이제 지금 이제 들으면서 엄마를 내려놓지 않고 엄마를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 또 하고 하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는 되게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제 인제 그 이경숙 사장님께 인제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어제 닌겔 맞고 오늘 내일 그래야지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야 토요일부터 또 수업을 하시니까 한 3일 연장 닌겔 맞으러 가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래요. 병원을 정말 병원도 가기 싫어하시는데 안 가시거든요, 엔간해 가지고. 근데 병원을 가자고 하시는 거니까 "아프긴 진짜 아픈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병원도 싫어하시고 안 가시는데 요번에 되게 근데 인제 선생님도 인제 의식이 인제 이렇게 더 올라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랑 그 상태로 있으면 저희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제 이렇게 호키스 박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 나가서 막 만나시죠? 그전에 계셨던 높은 의식에 있는 분들 만나고 다시 오고 그런 거 이해하시나요? 예. 유체 이탈, 몸에서 빠져나가는. 근데 그거는 유체 이탈보다는 더 높은 단계인데 어쨌든 선생님도 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도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변화되기보단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저도 제 '아 진짜 엄청나게 고집이 세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엄마를 내려놓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또 질문들을 인제 전체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맥락이 흐트러지시니까 "질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면서 어제 누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근원적인 걸 찾았는데 찾아도 쬐끔은 해결이 돼도 다 각각 16 개의 감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근원적인 거에서. 근원적인 것도 찾아야 되지만 거기서 하나하나 어제 왜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서 한 개 한 개 다 놓아 버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와 똑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근원에서는 똑같아요. 왜?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두려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드러난 모습이 두려움의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가 쪼끔씩 틀릴 뿐인데 틀려요.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했으면 좀 이제 내려놓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해야 될 숙제를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계속 똑같은 거죠. 여기선 계속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 사람 봐도 또 믿고 '아이고.' 하고 이 사람 봐도 믿고 '어이구.' 해결은 안 하고 또 인제 돌아서면 아닌 것 같지만 또 저 사람 보면 또 믿고 비슷한 사람들 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뿌리에서 없애야 가지가 덜 자라는데 뿌리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또 자라는 거죠. 또 자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어제는 근원에 근원적인 사건을 찾았으면 그 사건에서 근원적인 사건에서 16 가지 감정 느껴지는 걸 다 적어서 놓아 버림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참 13년 들으면서 해라 했는데 이제 해 봐야 되겠대요. 예. 이제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 하니까 진짜 야 이 난 또 양띠에다가 양띠에다 겉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에서는 엄마를 완전히 차갑게 보고 있는 미워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그랬는데 우리 애들도 나한테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근데 엄마가 쪼끔 저희 엄마보다는 엄마는 사회생활 안 했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더 센 엄마죠. 우리 친정엄마보다 제가 더 아이들이 볼 땐 더 센 엄마인 거야. 센 엄마라서 드러내질 못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도 이 '내가 그러하듯이 똑같겠구나.' 미워하고 저항하는 거 뭐 큰아들은 되게 많이 드러나고 완전 드러나고 그쵸? 저항하는 게 미워하고 차가운 마음이 똑같이 '내가 그러하듯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 느끼게 하는 거. 그래야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거를 내려놓아야 그런 사람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 나랑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끌개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끌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의 무의식 안에서의 끌개장에서 끌려오기 때문에 내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의 생명을 잃기까지도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200 바로 밑으로 측정되는 늑대, 200 바로 밑으로 뱉고 싶고 교만 늑대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먹잇감을 무리로 지어 사냥하고 죽이는데 여러 지능과 능력, 공격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공격적인 자신감, 무리를 지어서. 그쵸. 그래서 늑대들은 위장한다는 거. 속임수를 사용해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먹잇감에게 다가간다. 방심하고 있는 먹잇감에게 다가가듯이 이 늑대들이 위장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거야. 웃고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속에서는 늑대인데 양은 210으로 전혀 다른 에너지이다. 양은 온순한 것, 310이다라는 거죠. 210으로 전혀 다른 에너지이다. 양은 먹이로 풀을 뜯는 온건한 비육식성 초식 동물이다. 육식, 풀만 먹고 있자. 풀만 뜯어 먹는 거야. 그래서 인간과 몇몇 전체 사회들은 190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그들은 상냥함, 선의, 심지어 화해라는 양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진짜 의도를 숨기는 위장에 능하다. 늑대는 숨기는 위장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측정은 양의 모습으로 숨어있는 늑대의 본질을 순식간에 드러낸다. 의식 측정은, 의식 측정은요, 암만 양의 탈을 써도 의식 측정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생님은 우리가 속 안에 늑대가 있는 걸 보고 계실 텐데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늑대가 득실득실거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확연하게 더 드러날 때 아주 교묘하게 드러날 때 뭐라고 한마디씩 인제 탁탁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속 안에서 그게 에너지가 다 느껴지실 거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빛 알갱이 속에 곡으로 막 빛이 드러나는 것까지도 이제 의식으로 보고 의식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늑대처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진짜 말하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막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그냥, 그냥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의식 성장하도록 안내를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찾아서 16 가지 감정을 다 하나하나 느끼기를 다 해서 우리도 늑대가 아닌 진짜 순수한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한 명씩 초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1월 20, 21 일. 그쵸? 네. 상 받을 분들, 수료증 받으실 분들도 이제 초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새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블로그에서 의식과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은 다 뭐예요? 어떤 선생님을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지를 않게 되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가 한계 짓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 성장하시는 하루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